정시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면접을 군인분이 오신다는 게 맞아요. 와 라는 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나? 학과를 부탁해. 잘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학과를 부탁해 세 번째 시간, 이번엔 아주대학교만에 있는 또 특별한 학과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진짜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학과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앞에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22학번 이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방디지털 융합학과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학과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사전 정보가 없는데요. 네. 국방디지털 융합학과에 대해서 혹시 어떤 학과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학교 생활 동안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거 부럽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간에 동기들끼리 떨어질 일이 딱히 없어요. 자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과학부의 경우 매 학기마다 160만 원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모든 입학생이 등록금 면제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비 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기숙사는 무조건 붙어요. 어느 반이든. 이게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년 동안 군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7년 동안 공군 장교를 임관해서 복무하게 됩니다. 이건 의무 복무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앞에 1번, 2번 들었을 때는 야, 부럽다.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는 남재관을 안 가도 된다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남재관입니다. 저희 남재관 유명하죠? 유명하죠.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남재관은 못 드는 걸로 하고 그 기숙사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의무복무 7년이라는 게 네. 공군사관학교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가요? 공군사관학교랑 비슷해요. 근데 저희 과는 그 공군사관학교는 전투보직으로 어느 정도 배정을 받는다고 치면은 저희는 비전투보직, 정보통신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 중에 공사 졸업해가지고 이게 임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의무복무하고 한다길 뭐 나중에 어디 취업을 하건 장기를 하건 한다길래 그거랑 비슷한가 생각을 해서 여쭤봤어요. 네, 맞아요. 비슷한 게 맞는 건가요? 비슷한 게 맞고, 저희도 계속 7년이 지난 뒤에 복무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끝나면은 다른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 취직도 많이 하고, SK 그리고 그런 KT 이런 데 취직도 많이 해요. 진짜 신기한 학과예요. 네, 들으면 맞아요. 들을수록. 혹시 이거는 뭐 전에도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MBTI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MBTI 혹시 검사를 해보셨나요? MBTI 검사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는 ISTP입니다. ISTP. 그럼 ISTP랑 본인의 학과랑 혹시 맞는다고 생각을 한가요? 맞는다고 할 만한 건 이 팁들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사교성이 좀 많이 발달한 편인데, 사교성이 확실히 좋으면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거나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좀 이끄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금 말했듯이 군대 임관하게 되면은 부대원들과 좀 더 잘 지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장교다 보니까 모범을 보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국방디지털 융합학과라는 전공 학과 이름만 들어도 약간 복잡하고 약간 이런 좀 신기한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먼저 제가 코딩하는 걸 좀 많이 좋아했는데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일단 저는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정시 애들 다 특징이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수시 애들보다는 지식이 많이 낮아서 대학교 생활 동안 좀 많이 배우고 싶었고, 관련 직종으로 나가는 이거를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면서 취직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계약학과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대 반도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맞아요. 저는 공무원, 군인 이런 거 한번 꿈꿨어서 관련 좀 찾아보다가 정보통신 장교를 알게 됐고, 그리고 아주대 국기용을 알게 돼서 그러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아까 수시 정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기용은 그냥 학생들처럼 수능 100 성적만 보고 뽑는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아주대학교 국기용 정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수능 성적만 보고 뽑는 게 맞아요. 근데 2차에는 군 면접 그리고 체력 검정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군 면접에서는 군 생활 때 어떻게 하게 될지 그런 군인분이 직접 물으시는 것도 있고, 학과장님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걸 했었는지, 이 학생이 군에 정말 적합한지,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체력 검정 시험에서는 세 가지를 보는데, 이거는 사관학교랑 똑같아요.
1.5km 달리기, 그리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모든 거는 근데 남자 기준, 여자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긴 해요. 그러니까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는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네. 거기서 하는 체력 검정하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혹시 그 기준이 몇 점 이상은 만점이다 이런 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몇 점 이상 만점이다는 사실 없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을 잘 못하더라도 여기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좀 좋은 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점수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저만 넘기면 된다. 그러면 커트라인 이것만 넣으면 모두 다 만점이거나 점수가 같거나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에서 떨어진다. 이 사람은 수능이 만약에 만점이다. 그래도 못 옵니다. 그러면 혹시 세 개 중에 하나만 커트라인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이게 힘들게 준비했다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8기에서 제가 국디용 8기인데 저희는 2학번이라고 얘기 안 하고 기수를 말하는데요. 저희 기수에서 수시 지원자 중에 한 명이 7분 44초가 1.5km 남자 달리기 기준 커트라인인데 네. 7분 45초로 떨어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진짜 칼 같군요. 네, 진짜 칼 같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시간 알려주셔서 네. 긴장감도 돌고, 예를 들어 만약에 본인이 뒤쳐져 있다. 네. 근데 지금 막 한 바퀴 돌았는데 2바퀴 2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한 명이 2바퀴를 돌았다는 거니까 와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한 바퀴라는 게 저희 학교에 있는 그 400m인가요? 네, 맞아요. 그 달리기 맞아요. 1.5km 7분이면은 떨어지는 학생들도 좀 있죠, 많이. 있긴 있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운동 좀 했다 아니면은 운동 몇 번이라도 해봤다 싶으면은 이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쵸. 1.5면은 사실 1km에 5분? 네, 운동장 5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장 5바퀴를 7분 45초? 이거 그냥 평범하게 조깅하듯이 뛰어도 충분히 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체력이 좀 별론가. 그리고 그것도 그렇긴 한데요. 저 사실 놀랐던 게 면접 볼 때, 네. 제 면접 볼 때는 학과장님하고 교수님 아니면 뭐 입학사정관 이렇게 저는 수시로 들었기 때문에 네. 있었는데 정시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면접을 군인분이 오신다는 게 맞아요. 와 혹시 그 어떤 면접 질문을 들었는지 조금 더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에서 일단 학과장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그냥 진짜 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네. 군인분께서는 실제 군복을 입으시고 옆에 계급도 적혀 있어요. 어. 계급도 써 있고 실제 군복 입으시고 딱 이렇게 앉으셔서 군대에서 이 보직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보직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보직이 아니라 다른 보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질문도 하시고 네.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대들거나 복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출 문제 중에서 본인이 장군이 된다면 어떤 장군이 되고 싶은지가 있었습니다. 와 이게 군대 면접 그 군대도 특기병 받으려면은 면접 보거나 가끔 그렇거든요. 네. 그 면접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이상이네요. 네, 훨씬 이상이죠. 뭐 장군이 된다, 네. 상급자, 하급 회사 면접 그 이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네네. 포스가 그쵸. 군복 입고 계시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쵸. 저 면접 볼 때 그나마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로 교복 안 입고 가잖아요. 네, 맞아요. 사복을 입고 있는데 면접관은 군복을 딱 입고 있어. 이건 좀 그쵸. 그거를 이겨내고 입학하셨다는 게 그러면은 사실 2학번이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디용 국방기술융합학과를 좀 찾아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찾아보면서 학과에 대한 이미지, 이 학과는 어떨 것이다 라는 이미지와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이게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군대과다 보니까 다 같이 군대만 생각해서 그 기수들끼리 조금 전쟁? 시비?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선배들한테 좀 너무 잘해야 할 것 같다. 진짜 이게 강력할 거라고 저 생각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직 구조가 아예 없어요. 아 진짜요? 선배들도 본인들이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후배들한테 다 잘해주시고 그런 거 아예 없고 저는 같이 운동하는 선배들한테 뭐하냐 하면서 반말하기도 하고 괜찮으신 거죠 이거? 약간 사실이니까. 네. 근데 진짜 완전 잘해주세요. 밥도 많이 사주시고 운동할 때 반말하셔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재밌다 하시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남들한테 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다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 드는 걱정이나 아니면 생각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가 좀 먼저 떠오르는데 네.
방금 말했던 선배 문제 이거는 근데 방금 얘기했으니까 제외하고 네. 너 머리 그거 괜찮냐? 아, 두발 규정 있지 않냐? 아 두바이 부정. 이런 말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체력 검정과 면접 볼 때 노란 머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배들을 많이 온다면은 하지 말아주세요. 5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본인이었잖아요. 네. 달리기 하는데 노란 머리 띄어가지고 합격자들이 저 다 알아요. 아, 그렇죠. 너 그 노란 머리? 그리고 좀 걱정하는 거는 군대 7년 좀 빡셀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아니면은 거기가 어디야? 아가 확실히 제일 많죠.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뭐 배워? 이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배운다. 군대 관련 지식 배우고 정보통신 관련 배우고 코딩 배우고 그러다가 군대 가는 거다. 군대 가서도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실무 작업한다. 이렇게 다 일일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 공사랑 똑같아. 그냥 공사야. 이렇게 말하면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2학번이라 사실 전공보다는 아직 기초 과목을 좀 더 많이 듣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나는 이 수업 신기했다 하는 수업이나 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업이 진짜 완전 특이한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디지털 융합학과 학생들만 듣는 건데 군인이니까 그리고 장교니까 리더가 돼야 하니까 그쵸.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 과목이 되게 특이해요. 배우는 내용은 사실 별로 없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희망이라고 아주대학교 학생이라면 전부 다 듣는 수업이 있는데 이게 과마다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군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강연을 해줍니다. 가장 최근에 들었던 거는 정보 보안에 관한 거였는데 일단 그런 분들은 제가 실제로 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쵸. 이거는 저희 과만 듣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실무를 배운 다음에 저희한테 그걸 강연하시는 거니까 듣는 것도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그쵸. 아주희망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학과마다 스타일이 다를 건데 국기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장교훈도 오시고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건 없죠 아직. 프로젝트 같은 거는 1학년 2학기부터 합니다. 이게 저도 선배님들한테 들었는데 이거 잘해야 한다. 이거 잘 못하면 너네 벌점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점 제도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벌점을 어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장학금 대상자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장학 A, 장학 B가 있는데 장학 A는 과학고 입학자들, 네. 그리고 영재고 입학자들, 그리고 수능 100분이 4% 이내인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그게 학기당 160만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B는 그런 게 없고 근데 4년 전액 장학금이긴 하죠. 일단 그쵸. 등록금 면제이기니까. 근데 B에서 A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성적이 좋다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벌점이 최대한 없어요. 그쵸. 공부를 아무리 타점으로 받았다고 해도 벌점이 있으면은 사실 B에서 A로 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 와, 승환 학생 아직 2학번인데 학과 생활을 좀 하셨나요? 첫 2주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기간이라 저도 아직 기숙사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많이 못 만났는데 동기들을 네. 동기들 만나서는 1년 365일 매일 테라스 나가 아주대학교 기숙사는 통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나가서 새벽 4시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과 애들이 좀 특혜를 받는 게 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기숙사가 되게 많은데 네. 예를 들어 국제학사가 좀 좋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국제학사 지원이 떨어졌다. 그럼 남재관에 가게 되는데 남재관에 같은 동기들끼리만 모아놨습니다. 그 같은 방 네, 룸메가 4인실 안에 다 띄우는 네, 룸메가 다 국기용이라서 이건 좋다. 그래서 다 같이 수업 듣고 한 명은 노트북 켜두고 나머지는 수업 들으니까 소리 꺼놓고 한 명만 소리 듣게 하고 그리고 학과 생활에서 좀 특이한 거는 아주대학교는 체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대가 만든 과팅들을 저희가 좀 많이 봤습니다. 아주대학교 국대용 과팅 진짜 많이 합니다.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죠? 남녀 성비가 원래는 정원이 30명인데 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자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하는데 저희 기수는 좀 특이해요. 저희 기수는 6명 여자입니다. 24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항상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3개가 있어요.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제 예비 국디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국디움을 꿈꾸고 있거나 이제라도 국디움을 알게 된 후배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게 되면은 군대 문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선배들한테 편하게 연락하세요. 저도 만나면 밥 사드리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그리고 염색은 염색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나에게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란 무엇이다? 혹시 빈칸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란 신념의 결과물이다. 신념의 결과물 혹시 어떤 뜻인가요?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다,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꾸게 했다가 여기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노력했던 거가 합격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좋은 학과 생활로 보답받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의 결과물 뭔가 멋진 말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일단 재수하셨다고 하니까 재수한 거 상관없죠? 저도 재수했어요. 상관없어요. 저도 반수했어요. 자, 내가 만약 원서 접수 시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를 지원한다 안 한다 OX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저는 정시들은 아마 진학사 점수 공개 리포트를 다들 볼 텐데 네. 저는 최초 합격권이 아니었어요. 아, 실제로 위에 서울대 지원한 사람도 많았고 의대 지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 사람들보단 수능 점수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순위가 낮아서 최초합은 아닌가 싶었는데 면접으로 역전한 케이스라 전 나중에 다시 지원하게 되더라도 여기 꼭 지원할 겁니다. 면접을 얼마나 잘 보셨길래 면접은 질문한 거 대답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군복 입고 간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케이. 꼬미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란머리로 합격을 했을 정도면은 얼마나 면접을 잘 받고 수능을 잘 봤길래 수능 몇 등급이었어요? 수능 수학에는 1등급 받았죠.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